안녕하세요. 기쁨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사실 주제 방향성을 잡지 못해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면접을 한 15번 정도 받고 합격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가지 않기로 결정해서 아직 이직 중입니다. 백수예요. 다음에는 그래서 면접 후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 왜냐면 저의 일상이 되게 단조로워가지고 브이로그 할 게 없어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약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따끈따끈하게 ADHD 검사를 받고 왔어요. 그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약 하나라도 다양한 질병을 다루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약이 있어도 조현병이나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등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있는 약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약을 쓰시는 것 같고 먼저 저는 처음에 2021년도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나서 조울증이 터져가지고 기분 조절제, 양극성 장애에 도움되는 약을 기본 베이스로 먹고 있어요. 제가 느끼고 들었던 지극히 주관적인 약 부작용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 가족 중에 우울증이랑 ADHD를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저와 비슷한 병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치료나 약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어요. 우선 제 가족이 복용했던 약 중에 아리피졸 이게 조현병, 양극성 장애, 주요 우울장애, 자폐, 또레 효능이 있는 약인데 이게 손 떨림 증상이 있었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메디키넷이라고 소아, 청소년, 성인 주의력 결핍장애 효능이 있는 약인데 이 약을 먹고 나서 제 가족은 식욕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이제 약을 교체를 했어요. 제가 입원해서 대학병원에서 맞춘 기본 베이스 약은 명인제약의 탄산 리튬이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몇 년간 자나팜이랑 세로케, 프리스티 서방정, 그리고 리보트릴, 리튬 이렇게 가지고 용량을 계속 조절하면서 먹었고 이게 원래 대학병원을 다녔었는데 이제 주치의였던 의사 선생님이 다른 병원으로 이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기에는 조금 교통편이 안 좋기도 하고 거리가 멀기도 해가지고 제가 작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저희 옆 지역에 있는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1시간에 한 명만 예약이 되고 가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이제 대기를 하고서 제가 진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몇 달 전에 제가 갑상선 이제 수치가 내과 검사했는데 좀 높게 나왔다고 이상하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렸더니 이제 제가 지금 다니는 병원의 선생님이 리튬은 이제 빼고 다른 약으로 이제 교체를 했어요. 이제 특히 리튬은 이제 혈중 리튬 농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제 독성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피 검사를 통해가지고 혈중 리튬 농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주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면서 농도 같은 걸 보면서 조절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부작용 중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손떨림인데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일을 오래 했는데 제 바리스타일 때 커피에 이제 라떼 아트를 막 하트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손이 막 벌벌벌 이렇게 떨려가지고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제 옛날 일이나 며칠 전에 들었던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깜빡깜빡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나 저번에 이 얘기 했었는데 왜 기억 못해? 그랬는데도 저는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제 물건에 애착이 강해가지고 진짜 절대 잃어버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깜빡깜빡하면서 물건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 한 10번 정도? 근데 못 찾은 경우도 있고 진짜 눈물이 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은 아니어도 괴로웠던 게 입마름. 목마름이 진짜 너무 심했어. 그래서 물을 하루에 2리터는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다 일어나서도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실 정도여서 꼭 침대 헤드에는 물을 떠놔야 했고 그 진짜 제일 중요하고 말 많은 거는 살찜, 살찜, 살찜. 이건 진짜 할 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태생이 진짜 마른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적으면 47kg, 그냥 53kg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살면서. 근데 이제 약을 복용하고 나서 지금은 70kg대예요. 살이 진짜 존나 쪄 진짜. 지금 이거 제가 입고서 동생한테 나 어때? 이랬는데 분홍 소시지 같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보이나요? 아무튼 근데 이걸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진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건 꼭 약 때문은 아니다. 그럼 약을 먹어야 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활동량이 떨어지면은 그래서 찌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막 약에 대한 부작용이랑 확실하게 얘기는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후기도 엄청 찾아보고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살 안 찐다고 장담 절대 못해요. 진짜 살이 안 빠져요. 저는 지금 아프고 나서는 적게 먹었으면 진짜 많이 먹지는 않는데 그냥 살이 찝니다. 그래서 사실 살찌고 이제 외모적 컴플렉스랑 자괴감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근데 이제는 포기했어요. 뭐 어쩌라고. 지금 중내 산에 만에 하고 있는데 살찌는 게 무슨 대수인가 하고 귀찮고 그래서 저를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남들은 70kg대까지라고는 생각 안 하더라고요. 아니면 그렇게 말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진짜 너무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 정말 전 자신할 수 있거든요. 진짜 기분 조절제 약 먹고 살쪘다고. 근데 그렇다고 약을 끊는다?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이고 이제 살이 찌든 뭐든 아프면 약은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약을 믿어요. 왜냐면 약을 안 먹으면 일단 잠을 못 자거든요. 한 약 없을 때 30시간 정도 깨어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동네 병원에 2주에 한 번씩 내원하면서 상담 잠깐 하고 설문지 같은 거 가끔 하고 약물을 조절 중이고 현재 저는 이제 파마설트랄린이라는 걸 100g을 먹고 있어요. 100mg. 이게 우울증이랑 강박장애에 효능 있는 약이고 그리고 환인 클로나제팜 0.5mg 먹고 있어. 이거는 찾아보니까 간질이나 부분 발작 그런 거에 효능이 있는 건데 왜 먹는지는 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가면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약을 왜 먹는지. 왜냐면 이제까지 귀찮아서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냥 약을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왜냐면 뭐 잠도 잘 자고 기분도 조절되는 것 같으니까 믿고 했는데 이거는 궁금하긴 한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라투다정 40mg을 먹고 있어. 이거는 조현병이나 제1양극성 장애에 주요된 우울사파 용법에 효능이 있다는 약이고요. 그리고 큐르케정 25mg 이것도 조현병이나 이제 양극성장애 1열 관련해가지고 조증이나 우울사파의 급성으로 이제 치료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약이라고 하네요. 이 네 가지를 자기 전에 복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시 약으로 화낼 때나 제가 이제 감정이 폭발할 때 대비해가지고 아라빌이라는 약을 처방받았어요. 사실 제가 한 달 반인가 2달 동안 아침약으로 자나팜이랑 파마설트랄린 약을 받았는데 제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일어나서 약을 먹으면 잠이 깨잖아요. 저는 잠에서 깨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자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침약을 안 먹고 귀찮아서 안 먹기 시작했는데 한 달간 안 먹어도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대로 말하고 필요시 약을 받아왔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진짜. 의사 선생님 말 듣고 약 꼭 먹으세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겪은 거랑 가족이 겪은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말했지만 부작용 없는 약은 없을 수도 있지만 거의 따라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작용을 감안하고 이제 먹었을 때만큼은 치료에 도움되기 때문에 꼭 드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먹을 거고. 근데 정말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느끼는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인 건 절대 없습니다. 꼭 참고해주세요. 그냥 이 사람은 이런 부작용을 느꼈구나.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진료 때 ADHD 검사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이 폭발할 때 막 자해라던가 이게 충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선생님이 듣고서 저한테 검사를 권유하시더라고요. 검사비는 7만 원을 냈고 제가 받은 거는 일단 시력이랑
청각인데 시력은 막 세모, 동그라미, 네모가 있는데 이제 세모가 나오면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라고 했어요. 체감상 한 3초에서 5초마다 그림이 바뀌는 느낌이었고 이렇게 시력 부분 15분 검사를 하고 청력은 뚜두뚜두두 뚜두두두 이렇게 2번, 3번, 4번 이렇게 세 종류로 나오는데 뚜뚜뚜 3번 나오면은 마우스로 클릭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15번 검사했고 검사하고 이제 검사지 나와가지고 진료하러 갔는데 일단 결론은 저는 ADHD는 아니나 그런 경향은 있다라는 소견을 받았어요. 이게 청각적인 부분에서 제가 남들보다 정보 처리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느리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ADHD라고 단정은 짓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 저는 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집중력 쪽으로 약이 필요할지 고민해보자고 하셨고 설문지도 하고 설문지는 뭐 회의 같은 거 할 때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난 적이 있는가 아니면은 충동적으로 뭘 한 적 있는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런 설문지 이제 한 장을 했고 사실은 7만 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정말 처음에는 검사하자고 들었을 때 저는 진짜 아니 나 조울증인데 뭐 ADHD까지 있다고 이러면서 난 집중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나보고 왜 검사를 하지? 이러면서 친구한테도 말하고 가족들한테도 말하고 막 조울증에 막 ADHD까지 있으면 나 진짜 정신병자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좀 짜증을 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ADHD가 주의력 결핍 장애는 맞으나 과잉 행동 장애도 이제 포함이 돼요.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하고 과다 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과다 활동을 조증했을 때 증상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충동성 부분은 저도 제 스스로 느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나중에는 받아들였어요. 물론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런. 근데 뭐 나중에는 받아들이고 있으면 뭐 치료하면 되는 거고 뭐 자세한 진단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검사할 때 이제 집중하다가 마우스 이렇게 잡던 이게 여기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파스 붙이고 지금 그랬습니다. 지루하기도 했고 근데 좀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집중력 약을 먹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뭐 먹으라면 먹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쵸?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저는 실컷 떠들다가 갑니다. 제가 일상이 참 단조로워요. 특별하지도 않고 거의 누워있거나 집안일 잠깐 하거나 병원 가거나 그런 거라서 사실 몇 번 찍긴 했는데 공유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시 찾아내서 같이 이야기할 주제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는 저의 첫 탄압 면접 일대기를 올 것 같아요. 진짜 일하고 싶어요. 근데 싫어. 나 돈만 받고 싶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적게 일하고 많이 봅시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약 꼭 잘 챙겨 먹고 오늘도 수고했어요 모두. 우리는 살아있는 걸로 이미 충분한 본분에 달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또 봐요. 안녕!